이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눈 밑에는 지방이식이 위험하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방식 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수술과 눈밑 지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밑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경우에 눈밑 수술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이식을 같이 말씀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지방이식까지 생각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 왜 지방이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눈밑 수술이라고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 어떤 종류에 상관없이 지방이식이 같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눈밑 수술을 하는 경우에 지방이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다크서클이 심하거나 눈밑에 주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눈밑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 눈밑의 모양에 있어서 이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아래쪽으로 고랑이 이렇게 골이 파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고 눈밑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고랑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제 앞 광대 쪽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뭐 앞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광대라고 하면 이 부분을 광대라고 그러는데,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은 옆광대, 앞은 앞광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고랑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앞 광대 부분도 눈밑의 어떤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앞 광대 부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볼륨이 없이.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두운 느낌이 들고 뭔가 피곤한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어릴 때는 항상 얼굴이 통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자라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갈수록 통통한 거에서 약간 뭐 길쭉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살이 좀 없는 쪽으로 변하잖아요. 결국 어리다는 그 느낌은 살이 좀 있고 이렇게 통통한 그런 느낌이 이제 어린 거의 어떤 대표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 볼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앞쪽도 어릴 때 보면 여기가 이게 볼륨이 좋아요. 통통하게. 근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얼굴살이 우리 빠진다 그러잖아요. 노화의 특징으로. 근데 그때 빠질 때 이 앞 광대 부위가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 눈밑의 모양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뭔가 더 눈밑이 퀭해 보이고,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앞 광대에 볼륨이 없어서 그렇다고 느끼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그 눈밑의 어떤 노화를 느끼는 거는 눈밑 자체에서 느끼죠. 이 눈밑에 주름이 진다든지, 여기가 처졌다든지, 불룩하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퀭하다든지, 골이 깊다든지, 이런 걸로 보통은 눈밑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이 앞 광대의 볼륨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걸 느끼질 못해요, 본인이. 근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이 앞광대 부위 볼륨이 꺼져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 훨씬 더 그런 안 좋은 그런 느낌이 훨씬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눈밑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눈밑뿐만이 아니라 이 앞 광대 부위의 모양까지도 이제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도 있냐면, 눈밑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눈밑의 문제점을 뭐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하안검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눈밑 수술을 했어요. 잘 됐어요. 수술을 하고 경과를 보는데 자기 여기가 너무 퀭하게 꺼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자기가 모르던, 보이지 않던 부분이 엄청 잘 보이게 돼요.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진짜 열심히 다 보게 되거든요. 수술을 안 했던 내 얼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본다고 해도 원래 이런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을 받게 되면 뭔가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이게 혹시 수술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한 부분이 생겨도 이거 수술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자세히 보게 된대요.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수술 후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 때문에 생긴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경과를 볼 때 나 여기가 이렇게 꺼졌다, 이런 것도 보이시게 되고,
그런데 수술 전 사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거는 원래 있던 부분이거든요. 아래쪽은. 근데 그 부분이 눈밑이 좋아지게 되면 눈밑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눈밑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아래쪽 부분에 안 좋은 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아래쪽이 좀 꺼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볼륨을 좀 채워주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러세요. 왜 그거를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느냐? 그럼 수술할 때, 눈밑 수술할 때 같이 했으면 한 번에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마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아물어 가면서 모양이 점점 좋아지는 이런 어떤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눈밑 상담을 하러 오시면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나는 눈밑을 상담하러 왔는데 왜 밑에 막 지방 얘기를 하고 왜 그러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에 눈밑을 할 때 눈밑 불룩한 거 날씬해지고 하는 거 좋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볼륨이 없는 분들은 이게 올라오는 게 훨씬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밝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볼륨이 꺼진 거를 꼭 지방 이식으로만 해야 되느냐? 그냥 필러로 그 볼륨만 채워주면 안 되느냐? 앞광대 쪽은 필러로 볼륨을 채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볼륨이 꺼진 거기 때문에 지방 이식이든 필러든 뭐 볼륨을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눈밑만 먼저 수술하신 다음에 나중에 보시고 필요하면 그 필러로 채우셔라.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근데 필러와 그럼 지방 이식이 뭐가 다르냐? 뭐 엄청 많죠. 다른 게. 근데 그 중에서도 눈 밑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필러는 넣는 깊이를 좀 깊이 넣는 게 좋아요. 깊이 넣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얕게 넣었을 때는 이 필러의 그 젤 타입이 가진 특징 때문에 약간 그 틴들 현상이라고 이렇게 좀 빛이 비쳤을 때 좀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육보다도 더 깊은 층에 넣어서 볼륨을 만들어주겠다 이럴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 지방을 넣을 때 앞광대뿐만 아니라 이 고랑선에도 굉장히 얕은 부위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해서 눈물고랑에 주름을 피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필러를 얕게 쓰면 이 눈물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색깔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볼륨은 채워졌는데 색이 파래지니까 다크서클이 오히려 생긴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래서 필러를 쓸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써야 된다. 반대로 그럼 지방을 쓸 때는 틴들 현상이 없으니까 그런 얕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할 때 이제 앞광대 볼륨을 넣으면서 그 고랑선에 얕게 해서 지방을 넣는데 반대로 또 지방 이식의 단점 중에 하나는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러는 입자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공장에서 딱 제조를 하는 거니까 필러는 입자 크기도 딱 정해져 있어요. 고르게 쫙 들어가는데 이 지방은 입자가 크기가 있고 그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피부에 얕게 넣었을 때 혹시라도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방은 그대로 다 남는 게 아니니까 생착이 안 된 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또 울퉁불퉁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또 지방도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을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얕게 넣을 때는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 사용할 때 이제 나노팻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광대에 쓰는 지방보다 더 한번 가공을 해서 더 작게 만들어요, 입자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랑 부위에 이제 얕게 넣는 거죠. 그렇게 넣으면 입자가 더 작아졌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질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생착이 일부가 되고 일부가 흡수가 되더라도 그 울퉁불퉁한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봤더니 그 나노팻 방식을 이용해서 고랑에 주입을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고랑 부분의 주름이 좀 더 펴짐으로써 다크서클도 좀 더 개선돼 보이고 눈 밑에 어떤 노화된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노팻이라는 방식을 이제 저는 사용을 해요. 누구나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눈밑에는 지방 이식이 위험하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방식 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을 통해서 눈밑을 개선을 할 때 있어서 이 눈물 고랑이 물론 재배치로 해서 이렇게 지방을 내려서 돋궈주면 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겉에 있는 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피부가 이렇게 파여 보이는 이 주름이 져 보이는 이런 느낌을 정말 그 피부 바로 밑에다가 조금만 더 채워주면 살짝 더 펴지는 이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볼륨을 채우는 거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필러를 쓰면 틴들이 생기니까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 이식이 입자가 크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나노펫이라는 더 입자를 작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더니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고 또 효과도 괜찮더라. 이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수술과 눈밑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